생활의 지혜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도하는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화목과 사랑을 부르는 식탁 풍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내 분위기와 색상도 풍수적으로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이 식탁의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탁 풍수를 통해 이 가족의 화목으로부터 부부간의 화목, 그리고 원활한 어떤 대인관계,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 활기찬 사회생활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생활의 지혜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행운과 복력을 불러오고 사랑에 넘치게 하는 식탁 풍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탁의 풍수적 영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원형이나 둥그런 원형, 이 둥그런 원형이나 사각형의 식탁을 선호해 왔다고 봅니다. 동양의 음양오행학에서는 둥그런 이 원형은 하늘을 의미하고 모난 사각형은 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형의 상징인 하늘은 이 모남이 없이 원형 이정한 이 굳세고 맑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원형의 공간은 기운의 유통과 회전에도 매우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원형은 사실 보기만 해도 부드럽고 이 원만한 느낌을 안겨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름달처럼 둥근 원형을 이 풍수에서는 오성의 형태로 금형에 속한다고 하여 재물과 건강을 안겨주는 어떤 기운을 상징하고 장수를 또 상징함과 동시에 준수하고 아름다운 정기를 안겨준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 집 주변에 둥근 산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어떤 산이 있어도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사각형은 평탄하고 공평하며 또 중후한 느낌이 들죠. 이 중후하고 안정된 느낌을 안겨주는 이 기운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풍수적으로 사각형은 괴의 모양과도 같이 이 흙을 상징하는 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벼슬과 어떤 풍요, 이 불을 상징한다고 보고 그래서 후덕한 기상을 또한 상징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늘과 땅,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간의 우리 인간이 조화를 이룬 우리 선조들의 어떤 전통 사상인 삼재, 이 삼재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과 둥그런 이 원형의 식탁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지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한자어로 천원지방이라는 우주자연관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생활용품의 형상도 대개 그 원형이라든가 이 사각형 위주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국 식당에 가보셔도 사실 이 둥근 식탁이 어떤 전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 식탁도 그 전형적인 형태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원형의 둥근 식탁은 무엇보다도 이 가족의 이 화목과 단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어떤 식탁이 작은 이 사각형인 경우는 보통 4가족이 앉을 수 있죠. 그래서 이 4가족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4명의 신선이 앉을 수 있다는 데서 사선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선탁. 그리고 같은 사각의 형태로 좀 더 큰 것은 2배 정도,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은 8명의 또 신선이 앉을 수 있다는 데서 이 8선탁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직사각형 형태인 그럼 8선탁과 8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으로 음양의 기운의 형태를 두루 포함하고 있는 이 8의 숫자를 중시했고, 8은 이 8괴의 8방의 요소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주의 근원적 기운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팔각형도 팔각정도 이 8괴의 좋은 기운을 모은다는 좋은 정자나 누각을 의미하죠. 그 밖에도 사각형은 공평의 도리와 중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식탁의 형태에 따라 식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인에서 볼 때 사실 이 원형은 식구가 적을 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비교적 식구가 많을 때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도 사실 이 우주의 이치를 담은 역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음양팔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 팔괴가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죠. 그 중에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건과 곤, 그리고 물과 불을 상징하는 감과 리를 포함하여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의 주변에 배치한 것입니다. 자, 건괴는 서북방, 방위로 볼 때, 감괴는 북방, 간괴는 동북방, 진괴는 동방, 손괴는 동남방, 이괴는 남방, 그리고 곤괴는 서남방, 그리고 태괴는 서방을 나타내고, 팔괴 오행으로 볼 때 건은 금이요, 감은 물이요, 간은 토요, 진은 목이요, 손은 목이요, 이는 불이요, 고는 토요, 태는 금을 나타냅니다. 자, 이 식탁의 높이와 집안 천장의 높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어떤 구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식탁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73cm 전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풍수음양학에서는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천정의 경우는 약간 높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집안에서도 적당하게 높은 것이 답답하지 않고 어떤 심리적으로 답답하지 않고 차고 더운 기운이 적절하게 유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너무 천정이 높아도 겨울에 우풍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너무 낮아도 사실 이 여름에 너무 덥고 이 답답함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일례로 비교적 높은 천정은 이 사람에게 높은 이상을 안겨주고, 낮은 천정은 현실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운을 안겨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정의 높낮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어떤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높은 천장도 기운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너무 낮은 천장도 어떤 이기적인 경향이 흐르기 쉽기 때문에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이 느낌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을 안겨주는 적정한 높이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이상을 키우기 위해서는 천장이 적당히 높아야 하고, 낮은 천정은 현실성이 중심인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회사에서는 사원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천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공항, 이런 그 공공장소나 어떤 국제회의 또는 연회장, 사업적인 비즈니스 홀이나 강당, 회의실 등은 가급적이면 건물 천장이 높은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바람직한 식탁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든 회사이든 어떤 물건을 배치할 때는 이 적정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어떤 기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탁을 위치시킬 때 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식탁을 벽에 붙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록 공간적인 여유가 그다지 없더라도 가능한 한 식탁은 벽에 꽉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 기의 흐름을,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하는 어떤 풍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벽에 딱 붙여놓으면 어떤 기운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자, 만약 집안의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면 무리하지 않고 차라리 전통적인 상을 펴고 식사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식탁은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집안의 식탁 위에는 약이나 어떤 날카로운 칼 또는 기물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 때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약봉지 등을 올려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날카로운 어떤 식기류라든가 어떤 기물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탁 위에 약이나 어떤 날카로운 기물을 올려둔다는 것은 이미지적으로 볼 때도 또는 무엇인가 어떤 시각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주거나 무엇인가 몸에 이상이 생겨 약 먹을 일을 불러들이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올려놓으면 이 집안의 흉한 기운과 흉한 상상을 어떤 불러일으켜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은 아름다운 마음을 배양하죠. 그래서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풍수지리 또한 이 자연과 친화하는 어떤 자연 환경학이자 자연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탁의 재질과 모서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화목과 사랑 그리고 탄압을 연결하는 식탁의 재질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식탁을 사용할 때 청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식탁 위에 유리등을 깔아놓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차가운 재질로만 이루어진 식탁의 형태가 되어서 인체의 어떤 기운을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의 화목한 식사에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급적이면 편중되고 차가운 재질로 일관한 것보다는 어떤 원목이라든가 이 다양한 재질이 혼합되어 있으면 가족에게 좋은 기운의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식탁 모서리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날카로운 모서리, 즉 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많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날카로운 모서리는 작을수록 더욱 날카롭고 살기를 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둥그런 원형과 사각형을 제외한 어떤 이 삼각형의 식탁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식탁의 모서리가 돌기처럼 어떤 툭툭 튀어나와 있으면 집안의 재물이 밖으로 샌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장 이상적인 식탁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방형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식탁 위의 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식탁 위의 천정은 가급적 평평해야 안정된 기운을 유도한다고 봅니다. 만약 식탁 바로 위에 대들보가 있거나 계단 아래 어떤 식탁이 배치되어 있으면 이 가족의 건강에 불길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깁니다. 풍수에서는 식탁뿐만 아니라 이 소파나 침대 등도 이 대들보를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 식탁이 집의 대문 쪽으로 곧바로 향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이 풍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식탁과 대문과 마주하는 것을 이 풍수적으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이 타인들에 의해 보이면 집안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야 할 위치라든가 이 식탁 위의 장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의 배치는 가급적이면
화장실 앞이나 이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이 가족이 즐겁게 식사하는 곳에 어떤 느낌으로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소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또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양초 모양의 어떤 펜던트 등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식사의 분위기를 높인다고 해서 어떤 흰색의 양초를 올려놓는 것은 이 장례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 밖의 색깔은 무난합니다. 또 집안에 너무 큰 식탁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 즉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기운을 즉 에너지를 다스리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 문 앞이라든가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통로에는 이 식탁을 기본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탁의 이상적인 활용은 이 가족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즐거운 식사를 하도록 하는 데 있죠. 따라서 이 풍수적인 배치의 적정성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상쾌할 수 있다면 이것도 생활 풍수의 힐링 풍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17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제1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